미국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취업하려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공항에서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까지 이민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과 관련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가 단순히 서류가 접수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분과 실제 고용관계, 실제 자격까지 훨씬 더 강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선택적 실무 연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F1 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OPT는 통상 12개월 동안 허용이 되고 있고요. 스템 전공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24개월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스템 전공자들은 일반 OPT 12개월에 스템 OPT 연장 24개월을 더해 최대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 기간에 미국 회사에 취업한 뒤 H-1B, 전문직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그동안 찾아서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OPT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정책은 아닌데요. 그리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10만 달러를 부담하는 것인지 고용주가 내는 것인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아주 크리티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OPT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 미국 취업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가 있고요.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채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부터라도 고용주가 이러한 제도 때문에 유학생 채용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했던 게 최근 H-1B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정책이 있었는데요. 시행을 했다가 얼마 전에 연방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 정책을 OPT에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유학생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OPT 신청을 미룬다거나 유학계획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맞춰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여기서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F1 신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유학생 담당자를 얘기를 하죠. 여기와 OPT 신청 시기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OPT를 신청하려면 DSO로부터 OPT 추천이 반영된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사실 정확하게 I-20가 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I-20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라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학생이 미국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 F1 학생 신분을 신청하거나 유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자, 그리고 스템 OP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E-Verify는 고용주가 직원의 미국 내 취업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방정부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템 OPT를 신청해주고 싶은 고용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템 OPT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즉 예전에 스템 OPT를 신청해 본 적이 있어서 이 절차를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I-983이라는 훈련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Training Plan for STEM OPT Student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교육과 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가 전공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제가 이런 요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는 OPT가 단순히 EAD만 받으면 끝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공 관련 취업이 존재해야 하고요. 고용 관계와 훈련 내용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보관, 관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책이 강화될수록 이민국은 신청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고용관계가 존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OPT 10만 달러 정책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 취업을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방향성 자체는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외국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ICE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약자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고요. 주로 불법 체류와 추방, 이민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 주변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요. 과거에는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람이 주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명확한 단속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비자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분 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체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비자와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권에 붙어 있는 우리가 비자 스탬프라고 부르는 이 비자는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입국 허가에 관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자 스탬프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내 체류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체류 기간은 이 비자 스탬프의 기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실제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I-94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신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비자에 적혀져 있는 유효기간과 I-94에 적혀져 있는 체류 기간의 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F1 비자 스탬프가 만료됐다고 한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밖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입국 허가는 만료가 된 셈이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면 즉 F1의 신분 요건을 지키고 있는 중이라면 비자가 만료됐다고 해서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권의 비자가 아직은 유효하더라도 이 I-94가 만료됐거나 신분 유지 요건을 위반했다면 미국 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제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 살아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비자의 유효기간까지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는 살아있더라도 I-94에서 체류 기간이 더 짧아서 이 비자 만료일보다 짧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체류 기간 안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스탬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I-94에 의하여 체류 기간이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적으로 찍힌 비자 스탬프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남아있는 비자 스탬프를 보고 내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I-94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나의 체류 기간이 처음에 주어진 비자의 만료 기간과 동일하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자 스탬프와 I-94의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I-94의 체류 기간을 매번 입국하실 때마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셨다면 오늘 유튜브에서는 충분한 가치를 건져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느냐?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94가 만료되기 전에 나는 신분 연장을 적절하게 신청을 했거나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머무는 것이 허용된 기간으로 취급이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을 하실 때부터 변호사와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과 즉 펜딩 중이라는 사실과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역시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복잡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비자, I-94, 그 다음에 펜딩 중인 사건 케이스, 그 다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가, 나의 유효한 신분이 살아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제일이민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